안녕하세요, 백과도원입니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드나무가 보여서 잠시 개천가에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약성 좋은 식물을 채취해서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를 보니 어릴 때 등하교 하면서 가지를 꺾어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놀던 때가 생각납니다. 버드나무는 봄에 물이 오를 때쯤 껍질을 비틀면 금방 비틀어지면서 안에 목질부를 그대로 잡아 빼낼 수가 있는데, 그 대롱처럼 빼낸 껍질을 가지고 피리를 만드는 것이죠. 버드나무는 나뭇잎, 가지, 그리고 꽃과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약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약입니다. 살리신이라는 물질이 버드나무 잎과 나무 껍질에 고농도로 들어있는데 주로 이것이 약성을 나타냅니다. 2500년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고 열을 내리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버드나무를 민간에서 사용할 때 가끔 문제가 되는데요, 껍질 채취 시기별로 유효 성분의 양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했을 만큼 약사들도 그 사용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속쓰림 증상 같은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간에서도 버드나무 가지를 채취해서 잘게 자른 다음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달여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진통제와 해열제로 사용했고, 또 그 외에 간염이라든가 고혈압, 신장염, 그리고 치통, 그리고 부인병, 그리고 기관지염, 그리고 옷 오른 데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삽목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놔도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고, 또 많은 종자가 바람에 날려서 먼 거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번식이 아주 빠르고 잘 됩니다. 논밭을 한 3년 정도만 묵혀도 온통 버드나무 숲이 돼버리죠. 또 한 가지 흔하면서도 아주 약성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요, 뽕나무입니다. 버드나무만큼은 아니지만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가 있죠. 뽕나무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란 것은 쉽게 설명하면 식물의 색깔을 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열매 표면이라든가 잎의 표면 같이 겉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꽃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외선이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약성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뽕나무도 잎, 가지, 뿌리,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뽕나무는 약성이 강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려진 효능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폐질환, 수종, 그리고 기관지염, 활성산소 제거, 기미 수분기 제거, 그리고 혈당 강화, 간 기능 개선, 항균, 면역 조절 작용, 그리고 종양세포 제거, 항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고, 뿌리 껍질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희고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 재료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약성은 너무 좋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나무가 바로 뽕나무인데요, 부작용도 작고 또 잘 활용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인들한테 항상 추천해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단지 주의하실 점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한 양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은 잎을 쪄서 말려 두었다가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봄에 연한 잎을 장아찌로 담아 두었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뽕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효능 중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간경변 치료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자연에 있는 식물 중에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에이즈 치료제로 국내에 들여온 비리어드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그 약제를 말합니다. 이 비리어드라는 약이 간염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신약 허가를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분 약값이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구입 절차도 복잡했고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다 1, 2년쯤 후인가 그 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약값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때도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이었죠. 병원비는 별도로 들어가니까요. 비리어드의 장점은 내성이 0%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장복할 경우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약이었는데요. 2018년에 이 약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정당에서 비리어드와 같은 효과가 있는 테노포벨이라는 복제약을 만드는데 저도 임상시험 대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이 시중에 나와서 저도 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 이 약을 대체할 식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완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뽕나무에도 항바이러스 물질이 들어있고, 엉겅퀴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도 간경화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세포 재생의 대표적인 물질인 실리마린 성분이 엉겅퀴나 민들레 아니면 이제 지친개 같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데, 간암세포의 성장 억제도 하고 이미 생성된 암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약성이란 것은 식물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입니다. 식물은 1차적으로 설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2차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알려진 것만 한 10만 종 정도나 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저마다 자신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물질들입니다. 가장 흔한 식물의 페놀성 독성물질은 쿠마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풀을 베면 풀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쿠마린 냄새입니다. 이것 말고도 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화학물질이 있는데, 동물이나 곤충들에게 잎을 뜯어먹히면 독성물질이 활성화되게끔 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죠. 약성이 강한 식물들은 일반인들이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섭취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양이 과해도 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정해주는 게 의사나 약사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다 독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채소류는 수천 년간 먹어오면서 우리가 그 독성에 적응되었고, 또 독성이 약해서 많은 양을 먹어도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지목 치우는 작업 도중에 말벌에 2방을 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한 4시간 만에 쏘인 부위 통증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에 많이 쏘였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이유도 있었겠지만, 약성이 좋은 식물들을 먹고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버드나무하고 뽕나무 2가지를 잘 이용하셔서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